존경하는 108만 용인 시민 여러분, 그리고 용인시를 아껴주시는 언론인 여러분, 지난 한 주도 편안히 보내셨습니까? 오늘 아마 브리핑룸 배경이 상당히 화사한데요. 우리 시 어린이들이 코로나19 극복을 응원하는 포스터를 보내왔는데 정말 잘 그렸고 정말 고맙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포스터 한 장 한 장을 필요하면 제가 페이스북에 이렇게 올려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또 어제는 이제 장애인의 날이었는데 코로나19 위기로 행사를 열지 못해서 정말 아쉽습니다. 시에서는 장애인 분들이 에버랜드와 민속촌에서 힐링하실 수 있도록 협의를 해서 안료했다는 그런 보고를 받았습니다. 또 여건이 좋아지면 모두가 함께 즐거움을 나눌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겠다는 점을 우선 알려드립니다. 오늘로 우리나라에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발생한 지 넉 달째로 접어듭니다. 처음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나오고 또 급증할 때만 해도 걱정이 적지 않았는데 이제는 확실히 통제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특히 다수 시민이 일시에 나오기에 감염병 확산 우려가 컸던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안정적으로 마칠 수 있어 큰 부담 하나를 던 느낌입니다. 그만큼 성숙한 시민의식을 다시 확인한 순간이기도 합니다. 아무쪼록 이번 선거를 무탈하게 치를 수 있도록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 수칙을 잘 지켜주신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한 번 더 사회적 거리두기에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오늘 현재 우리 시 확진 환자는 관내 등록 60명, 관외 등록 17명 등 총 77명이 발생했고 이 가운데 49명이 완치됐습니다. 지난주 3명의 확진 환자가 발생하긴 했으나 모두 해외에서 입국한 시민이며 지역사회 감염은 지난 2주 동안 단 한 명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국가 전체로는 하루 확진 환자 발생이 10명대로 줄었고 지역사회 감염은 한 자릿수에 머물 정도로 위험이 줄었습니다. 전국적인 선거를 치르고도 이처럼 코로나19를 안정적으로 관리한 데 대해 세계는 최상의 대응이라고 찬사를 보내며 한국의 경험을 배우려 하고 있습니다. 이 모두가 시민 여러분께서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잘 지켜주신 덕분이며 우리 시민 모두의 위대한 승리입니다. 존경하는 108만 용인 시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눈에 띄게 줄었으나 우리는 경계의 끈은 놓지 않으면서 동시에 코로나19로 인해 단절된 사회를 다시 연결하는 방안까지 함께 고민해야 합니다. 한때 헝가리와 이라크까지 진격하며 태평양에서 지중해에 이르는 거대 제국을 세웠던 징기스칸의 몽골 제국이 무너진 것은 예세 때문이 아니라 당시 만연했던 패스트 감염병으로 단절됐던 제국 내부의 연결성을 복원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세계를 무대로 성장해온 우리 대한민국은 몽골 제국 사례를 반면 교사로 삼아 이번 위기를 재도약의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수출을 해야 먹거리를 마련할 수 있고 일거리를 만들 수 있는 나라이기에 한반도를 넘어 세계 각국과의 연결성을 복원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그 첫 단계는 국내의 사회적 연결을 복원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연결이 필요하다고 방역 수칙 자체를 망각해선 싱가포르 사태와 같은 큰 재앙을 부를 수도 있습니다. 지역사회 감염이 완전히 근절되지 않는 데다 무증상 감염과 완치 환자의 재양성 판정 등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최근 우리 시에서도 완치 판정을 받은 뒤 14일 만에 다시 양성 판정을 받은 시민이 나온 만큼 아직은 마음을 풀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방역수칙을 엄격히 준수하며 단계적으로 사회적 연결을 복원하는 연습을 시작해야 합니다. 정부가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하기에 앞서 5월 5일까지 일부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제시한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용인시는 이와 관련 실외 공공체육시설이나 공원 등 감염병 전파 가능성이 낮은 시설부터 단계적으로 개방하려고 합니다. 우리 시 공공체육시설은 284개소가 있는데 이 가운데 10개의 축구장과 15개의 테니스장, 4개의 야구장, 60개의 배드민턴장 등 205개 실외 체육시설을 24일부터 예약제로 개방할 방침입니다. 용인도시공사와 용인시 체육회에서 22일부터 인터넷으로 예약을 받을 예정인데 팀별로 이용자 명단을 제출하고 유증상자를 자체 점검하며 대회나 행사를 하지 않는 등의 조건을 이행할 경우만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감염병 위기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는 만큼 79개 실내 공공체육시설은 당분간 개방하지 않을 것입니다. 코로나19로 답답해진 시민 여러분의 마음을 풀 수 있게 공원 내 설치된 축구장이나 족구장, 배드민턴장 등도 마찬가지로 24일부터 같은 기준에 따라 개방할 계획입니다. 코로나19 위기가 고조될 때 폐쇄했던 죽전 체육공원 내 다목적 운동장을 비롯한 14개 시설과 이용을 금지했던 수지 체육공원 내 축구장 등 85개 시설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시민 여러분이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힐링할 수 있도록 용인 자연휴양림과 농촌 테마파크의 실외 공간도 24일부터 우선 개장합니다. 다만 휴양림 내 숙박시설과 농촌 테마파크의 실내 공간 등은 사회적 거리두기의 필요성을 확인하면서 추가로 개방 계획을 수립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기흥호수공원 등 3곳에 있는 반려동물 놀이터도 24일부터 개방해서 시민 여러분이 반려동물과 함께 봄나들이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 개방도 필요하나 실내 공간인 만큼 당분간 예약 대출제를 유지하면서 추후 계획을 세우려고 합니다. 시는 이들 공공시설을 개방하면서 공원 내 화장실 등 공공공간의 방역 소독을 강화하는 등 감염병으로부터 시민 여러분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코로나19 위기가 고조되는 동안 정부는 종교시설과 학원, 실내 체육시설, PC방, 노래방 등 다중이용시설의 운영 중단을 공고해 왔습니다. 시민 안전을 위해 정부의 권고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종교계 지도자 여러분, 각 시설 운영 책임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께 국가를 위해 계속해서 참아달라고 부탁드리기도 쉽지 않기에 추가 운영 중단을 공고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아직 지역사회 감염 위험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고 자칫 방심하다간 확진 환자 폭증으로 이어져 더 큰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다중이용시설의 완전 개방은 아직 시기상조이기에 사회적 거리 두기가 이어지는 5월 5일까지는 가능하면 운영을 자제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부득이 운영을 재개하신다면 방역 수칙만큼은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전체가 코로나19 위기로부터 해방되기 전까지 방역 수칙 준수는 선택이 아니고 필수이고 우리 모두의 국민 모두의 의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코로나19가 진정되는 기미를 보이는 지금 경제 활성화는 우리의 가장 큰 당면 과제입니다. 우리 시는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영세한 소상공인을 지원하는데 한 발 앞서 움직여 상당한 성과를 올렸습니다. 20일까지 재난기본소득은 58.1%를 지급했고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초, 중, 고 돌봄 지원금은 73.8%를 지원했습니다. 이를 통해 풀린 공인 아이페이나 현금은 지역 내에서 순환돼 관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주부터 재난기본소득과 돌봄 지원금 현장 접수를 하고 있는데 지역 농협의 협조로 긴 대기 행렬이나 혼선 없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어 감사드립니다. 이 모두가 시민 여러분의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재난기본소득 집행 과정에서 일부 사각지대가 확인돼 이 부분은 보완하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기준일인 3월 23일 24시부터 신청일 사이에 타 시군에서 이주해온 분들이나 결혼 이민자, 영주권 취득자 등이 제외됐습니다. 이분들은 주민등록만 안 됐을 뿐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이고 보편적 복지를 지향하는 재난기본소득의 취지에 비춰보더라도 지급하는 게 타당하기에 이분들의 신청도 받을 방침입니다. 이분들 숫자는 대략 4,500여 명이 될 것으로 추산됩니다. 코로나19 위기로 매출이 급감해 큰 피해를 보고 있는 소상공인이나 무급휴직 근로자, 프리랜서 등을 위한 지원도 계획대로 이행되고 있습니다. 골목 상권 회복에 마중물이 될 570억 원 규모의 용인 아이페이 확대 발행은 19일까지 181억 원이 충전돼 32%의 실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시적 자금난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숨통을 트여줄 특례 보증은 하나은행의 도움으로 총 210억 원까지 보증할 수 있게 됐고 소상공인 업체의 대출이자 일부를 지원하는 이자 차액 보전도 14개 시중은행의 협조로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방문해 직접 피해를 본 소상공인 업소엔 예정대로 업소당 100만 원씩 지원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워진 무급휴직 근로자나 프리랜서 등에겐 1인당 50만 원 한도로 지원한다는 방침을 정해 23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108만 용인 시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오늘 말씀드린 사회적 연결성 복원이나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소상공인 지원 계획 등은 우리 사회가 코로나19 이전의 정상적인 상태로 복귀하는 데 필요한 중간 단계로서 최소한의 대안입니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처방은 코로나19 위기를 최대한 신속하게 또 완벽하게 떨쳐내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사회가 코로나19 위기 이전 상태로 돌아가는 게 예상보다 지연될 수도 있습니다. 코로나19 위기는 우리만 겪는 게 아니라 세계가 함께 겪고 있고 미국이나 유럽은 우리보다 훨씬 큰 고통을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코로나19를 완벽하게 또 빨리 떨쳐낼 수만 있다면 이번 위기는 우리에게 엄청난 호기가 될 수도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런 점에서 방역수칙 준수나 사회적 거리두기는 나와 가족을 위한 보호책이자 국가와 미래를 위한 새로운 개념의 투자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께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방역수칙을 생활화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잘 지켜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사랑합니다. 지금부터 이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민정 님인데요. 저소득중 한시생활지원사업은 언제 지급 예정이신가요? 이것은 아마 4월 말에서 5월 초에 지급될 예정이고요.
기초수급자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아마 와이페이로 4개월분을 지급을 할 예정입니다. 아마 가구당 한 40만 원, 또 가구 원수에 따라서 지원 금액이 일부 상승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박진호님의 질문이신데요. 재난기본소득 사용 금액에 대해서 소득공제가 가능한지요? 지금 소득공제 혜택을 경기도에서 지금 그 13개 신용카드사와 경기지역화폐 운용사 등과 현재 논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를 다음에 여러분께 알려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또 고재임님의 질문인데요. 자가격리자의 무단 이탈 등으로 시민들이 불안해합니다. 용인시 자가 이탈자들의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건 아마 저희들이 지금 격리자 4분이 이제 자가 이탈을 한 그게 있는데요. 그래서 3분은 우선 교육을 하고 잘 계도를 했고요. 그 다음에 한 분에 대해서는 지금 고발 조치를 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스마트폰에 의해서 저희들이 통제를 하고 있는데 1일 2에 이제 그 상태를 저희들이 체크를 하고 또 전담 공무원들이 이제 GPS 기능으로 자가격리자 이탈 여부를 스마트폰에 안전보호법 그 앱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지금 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우리 재난상황실에서도 자가격리 앱 GPS를 연계해서 24시간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라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만약 휴대전화를 놓고 이제 이탈하는 경우 방지를 위해서 경찰 보건소에서 불시 점검을 하고 또 이탈자에 대한 것은 주민신고제를 이용해서 이탈자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우리 박지민님의 질문인데요. 선불카드 잔액 확인 방법은 추가 충전 사용은 가능한지요? 선불카드 잔액은 지금 ARS 전화 또는 농협 홈페이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확인이 가능하고 추가 충전은 안 됩니다. 선불카드의 경우는 이제 사용 3-5일 이내에 차감 처리를 지금 문자로 발송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보라님 질문인데요. 오늘 질문 내용이 많네요. 사회적 거리두기를 연장하면서 종교시설 운영 지침이 바뀌었는데 기존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본질은 똑같습니다. 본질은 똑같은데 그동안 저희들이 한 것은 이제 중단을 공고하는 수준이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지금까지 쭉 해왔기 때문에 또 종교단체에서도 노하우가 많이 쌓였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자율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대신 이제 안전을 위한 7가지 방역 지침 이것은 동일하게 적용이 되고 또 동일하게 확인을 할 것입니다. 아무튼 지금부터는 안 하는 것을 중단하는 것을 공고하는 수준에서 조금 강한 조치를 했었는데 지금은 이게 각 종교 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자율적으로 하도록 하는 것이 조금 달라졌다. 그러나 본질은 변하지 않았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인아님의 질문인데요. 세대 온간 재난기본소득 지급 방식을 달리할 수 있는지요? 아마 이것은 신청하실 때 그렇게 요구하면
각기 이렇게 다른 방법으로 됐을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제 신청하실 때 가급적 적은 숫자가 오셔야 되기 때문에 가족 단위로 이렇게 한 분만 오셔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데요. 굳이 그걸 구분하시겠다고 한다면 각기 따로 오셔서 이렇게 신청을 하셔도 무방하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주환님 질인데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겸용카드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지. 이것은 체크카드하고 신용카드가 겸용일 경우에는 현재는 신청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카드사에서 승인이 되지 않으며 이것을 재신청으로 안 하면은 아마 지금도요 각 그 동사무소에 가시면 이것을 현장에서 신청을 하실 수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열란다 마바남님의 질인데요. 온라인으로 기본소득 신청 후 승인되지 않았는데 주민센터 등을 방문해도 되나요? 아마 승인 여부가 문자로 발송이 됐는데 문자가 안 왔다면은 뭔가 어디에 오류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 그래도 안 오시면 아마 방문 접수를 해서 선물 카드를 지급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질의. 안균섭님 질인데요. 경기도가 지급하는 재난기본소득비도 용인시 관내에서만 써야 하나요? 네, 용인에서만. 이게 카드 자체가 우리 용인에서만 결제가 되도록 돼 있어요. 그렇게 묶여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찌 됐든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용인시에서 사용되어져야 된다라고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우리 용인의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볼 수 있다. 이동희님 질의사항인데요. 신용카드로 지원금을 받았는데 와이페이나 선불카드로 변경이 가능한지요? 현재는 한번 신청을 받으면 이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현재 상황은. 그래서 그거를 이해해 주시고요. 이것은 아마 여러 사람들이 하기 때문에 그것을 변경할 수 없다라는 것으로 원칙을 정했습니다. 다음 강교신문의 지용진 님이신데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소극적 완화와 맞물러 용인도 사회체육시설 및 휴양림의 일부 개방은 시민들의 답답함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직은 성급하지 않느냐는 여론이 있기도 한데요. 시설의 제한적 개방에 따른 방역 조치를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좋은 질문이신데요. 우리 체육시설이나 휴양림 이것도 원칙적으로 실내는 안 되고요. 실외에서 활동하는 것만을 지금 허용하고 있고 휴양림도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숙식을 하는 것은 안 되고 그냥 휴양림에 와서 이렇게 가족들끼리 산책하고 잔디밭에 앉아서 가족과 이렇게 힐링하는 그런 정도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것은 철저하게 저희들이 소독을 해서 방역 조치를 해서 여러분들이 안심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지켜야 될 어떤 방역 조치에 대한 것들도 여러분 스스로가 다 지켜주시고 특히 이제 모든 분들이 이용하는 화장실 이런 데는 자주 소독해서 여러분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미디어 모현 박재영님 질의사항인데요. 재난기본소득 오프라인 신청 현장에 가보니 녹취급 지점은 담당자가 일명 곳이 많습니다. 다행히 아직 혼란은 없지만 수 신청자가 몰릴 경우 인력 지원 계획이 있나요? 지금 현재 우리 용인시는 지금 조합장님들이 적극 협조해 주셔서 우리가 동사무소에서 하는 거에 추가해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고받기로는 아직까지 뭐 밀리거나 이런 현상은 없다. 첫날 첫 시작할 때 잠깐 뭐 모연이나 이런 데서 조금 착오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외에는 지금까지 잘 되고 있고요. 또 저희들이 지금 오부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쪽으로 밀린 현상은 없으리라고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그러나 하여튼 이런 상황이 도래가 되면 여러 가지 인원을 좀 더 충원해서 조치하도록 하겠고요. 농축협만 거기서만 한다면은 아마 인원을 더 확충해야 되겠지만 우리 시 기관들이 전부 다 참여해서 하기 때문에 그럴 일은 없으리라고 예측이 됩니다. 네, 최은실님 실인데요. 학교 개학은 언제쯤 예상될까요? 아유, 어려운 질문인데요. 이게 사실 교육부에서 결정을 할 일이고 우리 국가 전체를 이렇게 보고 이건 결정을 할 텐데요. 아마 5월 중에 이것을 검토해서 확정을 지지 않겠나. 그러나 5월 5일까지는 전부 다 지금 거리두기가 지켜지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불가능할 것 같고요. 그 이후에 아마 시점이 결정이 될 텐데요. 우리 친구들 보고 싶고 우리 선생님도 뵙고 싶고 하는 우리 학생들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고요. 엄마 아빠들한테 말씀드려서 이 정말 그 감염병 예방을 위한 여러 가지 조치들 특히 소독 이런 거 잘 하실 수 있도록 좀 말씀을 잘 드려주세요. 이동훈 님인데요. 전염병의 방역은 초동 대응 빠른 검사와 격리, 치료 이후 상황 분석, 향후 대응 역량 제고로 나눌 수 있음. 향후 용인시의 전염병 예방 대응력 향상을 위한 추진 계획이 궁금합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아주 좋은 경험을 했는데요. 초기에 우리가 매뉴얼이 작성은 되어 있지만 실제로 그걸 적용하는데 여러 가지로 아마 표현이나 또 행동에 대한 디테일한 부분에 대한 지침이 조금 부족한 것들에 의해서 조금 혼란이 있었습니다만은 이번 이것을 이제 반면교사로 해서 아마 잘 보완해 놓는다면 제가 볼 때는 우리 지금 대한민국의 전체 큰 체계가 잘 갖춰져 있고 우리 이제 시에서도 그런 부분을 충분히 이제 소위 말해서 습득이 된 것이죠. 습득이 됐기 때문에 현재 있는 매뉴얼을 잘 보완해서 차게 이런 상황 발생했을 때 지금보다 더 잘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추겠습니다. 투데이 경제의 이일수 기자님인데요. 간염병 관련 용인시 조례가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인시에 맞는 간염병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건 너무 당연한 것이고 우리가 지금 이게 미비하였다면 빨리 대책을 수립해서 조치를 해야 되겠다. 또 조례 개정에 대해서도 우리가 현재 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질문이세요. 그 다음에 투데이 경제 이일수 기자님, 감염병 관련 용인시 조례가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인시에 맞는 감염병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아마 투데이 경제하고 일간 투데이하고 비슷한 건데요. 아까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그걸로 같이 이렇게 갸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간투데이 이걸 내가 안 했나? 일간투데이 황선인 기자님, 읍면동에서는 노인분들이 제일 많이 사용하는 마트가 하나로마트인데 이곳에서 사용할 수 없는 것에 대해 실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디에서 사용해야 하는지 우왕좌왕하는데 대책은 있나요? 저희들이 이제 하나로마트가 저희들도 검토를 했는데 우리 이번에 실시하는 것들이
정말 소상공인을 위한 경제 회복, 이것이 본질이기 때문에 하나로마트에 대해서는 확정을 못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기도에 건의는 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우리 소상공인들을 위한 그런 경제회복 대책이다. 그 본질에 부응한다면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것은 앞으로도 계속 저희 자체토이나 또 경기도에서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내용이 없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 여기 중계하시는 분들 수고들 하셨는데, 우리 아이들이 보내준 이 포스터, 이것을 어떻게 하면 한 장씩 다 촬영해서 우리 시민들이 우리 아이들의 생각을 한번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 감사합니다.